자, 지난 1일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전시회 월드 오브 커피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70여 개 나라 250여 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커피 관련 제품과 기술 등을 선보였는데 부산 기업들도 참가해 부산 커피의 저력을 알렸습니다. 자체 개발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전시에 참가했던 PTG 컴퍼니 박태권 대표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월드 오브 커피는 엑스포고 또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은 이제 커피 업계 뭐 올림픽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행사 열기가 어땠습니까? 우선 부산에서 그런 어떤 커피의 큰 행사, 글로벌한 행사가 처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이제 성대하게 좀 치러진 것 같고요. 그리고 커피를 사랑하는 인구의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 열기가 훨씬 더 뜨거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부산에서 커피를 전문으로 하시는 뭐 CEO 분들이나 또 그 관련 사업자 분들도 많이들 가셨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기로는 10개에서 15개 정도의 부산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였고요. 말고 이제 다른 지역, 서울에서 뭐 경기도, 국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시는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박태권 대표님이 사실은 깡통 시장의 바리스타로 그러니까 2015년에 저도 그 뉴스를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예, 매우 유명했었는데 노점에서 커피를 이렇게 판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가 좀 궁금해요. 그 당시에 뭐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셨는지와 또 어려운 점들도 있었을 텐데요. 우선 뭐 보고 계신 분들께서 뭐 간혹 한번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22살, 3살쯤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구루마,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커피를 춤추면서 팔았기 때문에 이제 그 깡통 시장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어떤 명물이다, 뭐 아이돌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이뻐해 주셔서 좀 재밌게 커피를 좀 팔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이제 커피를 길에서 팔다 보니 어떤 주위에 있는 환경들, 계절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괴사가 되기도 했었고 아무래도 경제적인 기반이 넉넉히 있었던 당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도 많이 힘들게 좀 이때까지 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대표님의 거의 한 10년 전 모습인데 인물이 좋네요. 잘생기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만 해도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물론 뭐 그때도 커피 카페나 이런 것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에스프레소 바라든지 또는 커피 시장이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커피로 창업을 해야 되겠다. 커피로 한번 내 인생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제가 처음에 이제 깡통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길에서 커피를 시작할 때 이 친구 어머니께서 소개를 한번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저희 전폭적인 지지랑 투자 또한 해주셨어요. 그래요? 어린 나이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개는 시켜줬지만 실상은 이제 길에서 있는 공간이다 보니 이게 보자마자 용기가 솔직히 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제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잠시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시장 거리를 잠깐 거니르면서 그래 내가 가진 게 열정과 패기밖에 없는데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수성가라고 한다면 이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키워나가는 게 자수성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100억까지 매출내는 회사를 만든 다음 웹툰이나 만화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지낸 사람도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만화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창업 스토리가 실제 제가 직접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웹툰이나 드라마 주인공과 같은 그런 꿈을 꾸셨고 지금도 어느 정도 이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달려가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안리에 아주 핫플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SNS에서 그냥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해운대도 먼저 있었죠. 그 에스프레소 바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부산이 커피의 도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급부상한 이유 어떻게 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한 2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은 어떤 칠링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바다와 산,
그리고 도시와 자연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커피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랑 잘 맞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딥한 스토리인데 아마 고종 때보다 더 빠르게 커피를 먹었다, 때로는 마셨다라는 어떤 최초의 기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민고노 씨의 해언일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갑비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깡통시장에 있을 때 당시 이제 단골 손님이었던 김성훈 선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대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셨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제 보수동 책방골목길에서 책을 보다가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부산시의 커피랑 같이 이제 스토리를 풀면서 커피의 시작은 부산이다라는 걸로 이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서 이 부산의 커피가 때로는 부산 커피의 산업이 커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기록들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했다는 점. 그리고 뭐 대표님의 뭐 그런 바나 이런 데서 광안대교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절묘하게 조화가 되는 것 같아요. 커피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술도 어울리긴 합니다만. 대표님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는데 이제 커피 머신 개발이에요. 이거는 기술이 이쪽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냥 제가 얼핏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우선 이제 제가 이제 깡통 시장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많이 디벨롭이 된 건데요. 이제 깡통 시장에 있을 때 왜 뜨거운 물로만 추출을 해야 되지? 그리고 왜 이게 커피 기계들의 기술들이 왜 전부 다 한쪽 방향만 흘러가 있지? 라는 생각으로 선행 연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운 물로 내려보기도 하고 압력으로 내려보기도 하고 했을 당시 이 추출이 되는 걸 보고 그러면 선행 연구를 조금 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점점 이제 디벨롭을 하다가 2021년 7월 30일부로 법인 설립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수출까지 가보자라는 목표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지금껏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요거는 그러면 선행 연구는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신 건가요? 뭐 제대로 정확하게 한 거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전에는 이제 한 6년, 5, 6년가량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보일러 없는 커피 머신이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를 뭘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대부분의 커피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압력으로 추출해서 나오는 에스프레소의 개념이 되죠. 근데 저희의 커피 머신은 차가운 물로 압력을만 이용을 해서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열 겁니다. 없이, 그래서 보일러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수출이 됐다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맛적인 구간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고객들에게는 한 90% 이상이 흡사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부산에서 커피 사업과 여러 가지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이 단순히 그냥 커피를 파는 것에 끝이 날 게 아니라 관련된 머신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있어서 큰 영감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래도 그런 영감들을 많이 얻고 계시고요. 때로는 틀렸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거는 100년 이상의 스토리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완벽성에 가깝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간다면, 조금 더 피드백을 받으면서 디벨롭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이로운, 때로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나오고 훨씬 더 고도화되어 있는 커피 머신이 나오면 훨씬 더 저렴한 커피 머신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출을 하는 K커피 아이돌이 되고자 한다. 약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역수출을 하게 되는군요, 우리가. 그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혹시 전공이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은 하지 못했고요. 이제 보건 환경과를 나왔었는데요. 그래요? 전혀 어쩌면 상관이 없는 과인데 이쪽으로 또 이제 커피에 이제 깡통 시장에서 하면서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직접 하기도 하고 대단하십니다. 기계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길로 가니까 되는군요. 부산 커피가 좀 더 산업화가 고단위로 이루어지고 또 올바른 생태계 조성, 좀 더 나은 커피 사업 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커피가 국내 19조 사업군입니다. 그중에 그리고 카페는 한 10만 곳 이상의 예. 카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커피 머신의 개발권과 커피 머신의 개발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 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하게 커피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될까, 발달이 될까 생각해보면 부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예. 이 에스프레소의 어떤 원초적인 어떤 생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커피 네. 머신이라고 하는 구간까지 많은 개발이 되어서 해외 인정을 받고 해외에 대해서 수출까지 하며 더 단단한 커피의 어떤 산업과 커피의 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커피 단순히 커피 판매 셀링의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생소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다라는 말보다는 이런 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좀 채찍질도 해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태권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